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얼마나 걱정이 많으십니까? 특히 우파, 국민의힘 지지자,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분들의 가슴은 찢어질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나? 완전히 우파로서는 하늘이 무너져 내린 그런 상황입니다. 사태 초기서부터 지금까지 우파는 지리멸렬하고 우왕좌왕하고 정신적인 혼미 속에서 갈 길을 잃고 방황을 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호랑이에게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자, 이제 조금씩 정신을 차리고 수습하고 뭔가 살 길을 모색을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동영상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50년 공직생활의 마지막 봉사라고 생각을 하고 겁먹지 말고 야당의 탄핵 겁박에 휘둘리지 말고 이 6개의 악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6개의 악법을 거부했습니다. 민주당은 탄핵을 감히 못할 것입니다. 이런 국가적인 혼란 상황에서 또 탄핵이라고 하는 무리수를 두면 그들이 대통령 선거에서 상당히 불리할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파는 왜 우리가 이렇게 망가졌는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국가가 살 길은 있는가? 이런 것들을 냉철하게 고민하고 성찰하고 길을 찾아야 됩니다. 우선 첫 번째, 이 탄핵을 둘러싼 논란을 빨리 불식시켜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이 탄핵의 강을 건너는 데에 수년이 걸렸습니다. 탄핵 찬반론으로 나뉘어서 우파가 갈갈이 찢겨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 탄핵 소추됐고 2 내지 3개월 안에 이 처리가 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모든 것을 맡겨야 됩니다. 내란죄 관련 수사는 검찰, 경찰, 공수처에 맡겨야 됩니다. 우파가 아무리 압력을 넣고 아무리 아우성을 치고 아무리 안간힘을 써도 검찰 수사와 법원의 판단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사실과 법리에 따라서 정해지게 됩니다. 우파는 헌재에 맡기고 검찰과 법원에 맡기고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현실을 받아들여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라든가 그리고 이 탄핵 인용이 돼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상황이라든가 그래서 내년 4월이나 5월에 조기 대선을 하게 되는 상황이라든가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는 현실로 받아들이고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탄핵에 반대하는 분들의 이 심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충정도 상당히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피의식과 이 좌절 그리고 분노 그런 것이 있었지만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우파가 공유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저 개인으로서 말씀드리자면 얼마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민주당을 공격하고 규탄하고 질책하고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침소봉대되고 악마화되는 윤석열 김건희 부부를 방어하고 옹호하고 자 그래도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럴 때 저렇게 해야 되고 우파가 윤석열 정권이 가지고 있는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을 해서 싸우고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우파 평론가들이 방송에 나가서 좌파 세력과 민주당의 발호를 규탄을 하고 그런 식의 투쟁을 해왔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1심에서 유죄가 나옴으로써 시간이 많이 지나게 되면 그가 대선 출마 자격이 봉쇄될 것이라는 희망도 상당 부분 부풀어 올랐었지 않습니까?
그런 순간에 윤석열 대통령이 엄청나게 중대한 이 헌법 위반, 헌정 파괴 행위 이런 것들을 저질러서 모든 것을 다 엎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순조롭게 물론 이제 행정부라든가 이런 데 기능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야당의 입법 폭주였지만 어쨌거나 길은 있는 것이니까, 그리고 사법부에서 이재명에 대한 단죄를 시작을 했으니까 시간을 지탱을 하고 버티면 일이 의외로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우파가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모든 것을 엎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신 본인과 부인과 우파, 국가 모든 것을 어려움에 빠뜨렸습니다. 국민의힘과 한동훈 대표도 대처를 잘못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천금 같은 기회를 놓쳤습니다. 처음부터 계엄, 야당 의원들처럼 국회에 담을 뛰어넘고 가서 계엄 해제 요구에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고 탄핵에 대해서 처음부터 찬성을 하고 반대 찬성 이런 식으로 한동훈 대표처럼 오락가락 우왕좌왕 할 것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요 우파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와 민주주의 차원에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우리도 역사적인 단죄의 행렬에 동참한다고 해서 탄핵에 적극적으로 가담을 하고, 그랬다면 우파가 설사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 하더라도 우파와 국민의힘이 한동훈 대표가 국민들에게 당당한 논리를 설파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충정은 이해하지만 방법에서 민주주의를 위협을 했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저항권을 발동을 해서 그를 단죄하고 정리를 했다. 자, 이제 대통령 선거에서 또 하나의 민주주의 위협 세력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국민 여러분께서 저희들과 함께 심판을 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총력을 다해서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대통령 선거 때 그런 논리를 내세웠더라면 민주주의 파괴에 동참한 세력이 아니라 민주주의 파괴에 맞섰던 그런 역사의 주도권 세력이라고 하는 논리가 가능했고, 그것이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설사 사법부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확정짓지 않는다 하더라도 대통령 선거에서 정치적으로 국민들의 선택을 호소하고 그런 방향으로 이재명을 단죄하고 국민의힘과 우파가 재집권할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천금 같은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 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자, 대통령의 탄핵과 내란죄 그리고 이 구속까지 그리고 조기 대선까지 모든 현실을 받아들이고 이제라도 한덕수 이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이제 반격을 시작했던 것처럼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우파를 정리하고 선동 사이비 보수 세력들을 정리하고 우파 보수 대각성 운동을 벌이고 합리적이고 개혁적인 보수가 전면에 나서서 앞으로의 상황에 대처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재명이가 집권을 하면 저는 문재인 정권 때 그랬던 것처럼 역시 또 나라를 망치는 정권에 맞서서 국가 수호 투쟁에 나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